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장애인복지 정보의 모든 것 한 곳에서 확인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각 시설 이용 현황, 서비스 종류 등 전산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복지 분야 인천시 유일하게 선정. 둘, 한국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한다. 문체부 한국점자 규정 개정 고시. 셋,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넷,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의무화 추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다섯, 내년 복지부 예산안 90조 1,536억 원 규모, 올해 대비 9.2% 증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 정보의 모든 것 한 곳에서 확인한다. 장애인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각 시설 이용 현황, 서비스 종류 등 전산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복지 분야 인천시 유일하게 선정.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가족 이용자 중심의 인천시만의 특화된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애인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한 사업이 선정돼 약 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시는 우선 인천에 209개, 장애인 복지시설은 163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기관은 46개의 이용 현황과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현황 등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 판정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정책 반영을 위한 장애인과 복지시설의 DB 구축,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합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 장애인 일자리 사이버센터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DB 구축으로 시민들과도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와 군, 구 공무원, 시설 종사자들이 함께할 콘텐츠 설계 구성 등 타 시도에는 없는 인천시만의 유일무이한 장애인 복지 정보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 결과 보고 이후 공공 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해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 누구나 우리시 장애인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시는 복지시설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이용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한다. 문체부 한국점자 규정 개정 고시. 시각장애인의 편의 개선을 위해 점자의 물리적 규격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10일 한국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를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 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 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 간, 자 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 정책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 www.kor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순희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 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관, 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부터 만 60세 세대주로서 구직 활동, 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 소득, 구직 등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니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의무화 추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 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어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 아동의 장애 유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걱정이다. 장애 아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동 개정안이 장애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 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 90조 1,536억 원 규모, 올해 대비 9.2% 증가,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5만 7천 가구 추가, 활동 지원, 올해보다 8,000명 증가, 장애인 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급여 30만 원 지급.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부 총 지출 중 16.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는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5만 7천 가구가 추가돼 올해보다 2,700억 원 증가한 4조 6,079억 원, 긴급복지는 올해보다 1만 1천 가구 증가한 11만 5천 가구 대상 1,656억 원, 자활사업은 5만 8천 명 대상 5,956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3만 3천 가구 대상 869억 원, 에너지 바우처 냉방 난방 70만 2천 가구 대상 80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500명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도입 중 수급자 중심 서비스 질 제고, 취약계층 151만 명의 건강 의료보장 지속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9.7% 증가한 7조 6,80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거급여는 올해 대비 35.2% 증가한 1조 9,879억 원이 책정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및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3.1만 가구 및 기준 임대료 지속 현실화 등에 투입됩니다.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3억 원 오른 1,030억 원이 책정돼 단가 인상 평균 20% 및
교육활동 지원비 신설로 비대면 학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자율적, 탄력적 대응 지원 등 빈곤층 교육기회 지원 강화에 투입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올해보다 8,000명 확대된 99,000명, 520원 단가 인상, 중증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이 반영돼 올해보다 14.8% 증가한 1조 4,99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은 주간 활동 4,000명에서 9,000명, 방과 후 활동 대상자 7,000명에서 1만 명 확대를 통한 발달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65.1% 증가한 1,5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